스크린을 점령할 최고의 배우분들 만나보려고 합니다. 배우 김하늘 씨, 유인영 씨, 이원근 씨, 그리고 김태용 감독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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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잠시 후에 포토타임이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편하게 앉아서, 네, 토크를 먼저 진행해 볼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잠깐 저희가 포스터 영상을 통해서도 만나봤지만, 특히나 아름다운, 네, 세 분의 배우분들과 감독님 만나뵙게 되니까 너무나 반가운데요. 우선 감독님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여교사를 연출한 김태용이고요. 네, 저도 첫 제작 보고회라서 이렇게 떨리는데 우선 네,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김하늘 씨. 안녕하세요. 네, 여교사에서 효주 역할을 맡은 김하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인영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규직 신입교사를 맡은 유인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여교사에서 무용특기생인 신재하 역을 맡은 이원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감독님께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 타이틀이요. 질투 그 이상의 문제작, 기대작이라고 붙었습니다. 어떤 작품일까요? 네, 그 말 그대로 질투 그 이상의 문제작이고요. 우선 그 제가 생존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네. 우선 여교사의 효주는 생존을 위해서 이제 자존감과 욕망을 포기하고 사는 그런 계약직 여교사가 이제 그 학교의 비선실세로 불리는 그 네, 이사장 딸 혜영이 이제 학교로 오면서 생기는 그런 어떤 질투와 욕망과 열등감에 관한 네, 심리 드라마입니다. 네, 그 주어진 환경 자체가 요즘 뭐 기간제 교사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그 상황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감독님 전작이신 어떤 거인에서 네, 소년을 통해서 그런 감정을 담아냈다는 이제는 여교사를 통해서 그런 감정들 느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네, 제가 좀 연구를 잘하고 왔나요? 네, 약간 이렇게 딱 이렇게 여자라기보다는 네. 어떤 그 30대, 그러니까 제가 시작해야 하는 어떤 30대 인물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본 영상에서도 그렇고요. 감독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일단 섬세한 감정을 다룬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어떤 직업이라기보다는요. 이런 이야기에 주목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우선은 여교사 같은 경우는 어떤 이야기에서 시작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인물, 효주라는 한 인물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진 열등감이 어느 정도의 파고까지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관찰하고 싶었고, 또 주변에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착하고, 집도 잘 살고, 학벌도 좋고, 그런데 게다가 이제 그릇까지 넓은. 네. 그래서 정말 미워할 수 없는 네. 그런 친구들이 참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한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만약에 그 친구들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내가 뺏을 수 있는 단 하나가 뭘까? 라는 어떤 질문에서 이 여교사라는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친구들의 역할을 맡으신 분이 이제 유인영 씨인 거죠? 네. 네, 마냥 해맑은데 그 친구랑 같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근데 화가 실제로 네, 맑은 네, 분이에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네. 악이 없는 악역을 유인영 씨가 어떻게 표현해 주실지 저희가 기대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제 배우분들과도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김하늘 씨가 이렇게 파격적인 타이틀이 붙은 작품을 한 적이 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의상도 굉장히 레드 컬러로, 의상으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파격이다라는 걸. 작품 선택하신데 어떤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효주라는 인물이 저는 캐릭터를 봤을 때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 그 여배우로서 제가 시나리오를 본 많은 시나리오 중에 처음 느끼는 캐릭터였고요. 그리고 그런 장르였고요. 그래서 그 효주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미묘한 감정들을 굉장히 디테일하고 깊게
표현할 수 있는 캐릭터여가지고 그런 부분이 많이 욕심났던 것 같아요. 네. 그 멜로퀸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김하늘 씨에게는 따라 붙잖아요. 얼마 전에도 드라마를 통해서도 공항을 가는 그 드라마에서 참 많은 저를 포함해 많은 유부녀들이 울고 웃었습니다.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번 영화에서는 뭔가 그런 달콤한 분위기보다는 김하늘 씨의 다른 면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어떤 저희가 분위기를 느껴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제가 이 촬영을 하면서 그 촬영하는 순간순간을 저희가 편집을 하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가끔 제 얼굴을 보면서 네. 나한테 이런 얼굴이 있구나라고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몰랐던 나의 표정들? 네. 그러니까 그만큼 감독님의 디렉션도 좋으셨고 그 안에 제가 효주한테 빠져있을 때 순간순간에 제 표정들이 굉장히 제가 봐도 낯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나중에 관객분들이 보셨을 때 되게 낯설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그 낯설음 같은 게 제가 아닌 효주가 된 모습이니까 저도 많이 기대되고. 네, 솔직히 그 티저 마지막 장면 표정은 좀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김하늘 씨의 표정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이게 어떤 상황이고 그 가려진 화면 속에는 어떤 모습들이 있을까 더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유인영 씨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개성 강하고 통통 튀면서도 시크한 차도녀 캐릭터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별그대에서도 그러셨고 오마이 비너스에서도 그러셨고요. 근데 이제 이번 역할은 그동안의 그런 대놓고 악역과는 조금 다르게 맑은 악역이라고 들었습니다. 맑은 악역 어떤 역할일까요? 사실 왜 혜영이가 악역인지 잘 모르겠어요. 악역이라고 하는지. 근데 어떤 의도로 맑은 악역이라고 하는지는 저도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 혜영이란 캐릭터 자체가 악의가 하나도 없어요. 네. 남한테 배려하고 본인은 정말 생각해서 베푸는 것들이 그게 이제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를 이제 받게 느끼는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한테는 네. 또 그래서 그런 의미 때문에 아마 맑은 악역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맞죠, 감독님? 그럼요. 저 미리 와가지고 이제 기자분들에게 공개된 그 영상 외에 다른 걸 봤는데 굉장히 귀엽고 그러니까 맑고 굉장히 뭐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보였는데 실제 성격과는 어떠세요? 혜영이가 좀 닮아 있나요? 약간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사실 닮은 부분이라기보다는 닮고 싶었던 부분은 있었어요. 오히려요. 네. 그러니까 제 성격이 사실 이렇게 직선적으로나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잘 못해요. 그냥 이렇게 가슴에 안고 있거나 약간 그런 성격이긴 한데 혜영이는 그렇지 않거든요. 본인이 생각하는 것 자체를 다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고 표현을 잘하는 친구라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조금 닮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죠. 왜 여자들끼리는 솔직히 얄미우면서도 부러운 친구들이 보통 뇌를 거치지 않고 이제 위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그 시원시원함이 부러우면서도 그런 표현들에 때로는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혜영이가 어떻게 보면 그런 친구군요. 당당하면서도 네. 시원시원한. 네. 오늘 토크쇼 주제가 사실 여자들의 수다인데 이제 남자 배우 한 분이 외롭게 외딴 섬처럼 계십니다. 이원근 씨. 네. 어쨌든 아름다운 여배우 두 분과 작품 하셔서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사실 이게 제가 영화 처음으로 이제 데뷔를 한 작품이고 처음에 첫 촬영할 때도 되게 너무나 감사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현장이 영화 현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잘 몰랐는데 그때마다 이제 감독님이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을 선배님들이 챙겨주셔서 되게 많이 느꼈고 많이 배웠고 되게 감사한 부분들이 많았죠. 기억에 남는 고마운 순간 있으세요, 혹시? 제가 이렇게 구체적인 거 좀 듣고 싶네요. 제 내성적이라 그렇게 말 못하고 있을 때 네. 뭐 선배님도 그렇고 뭐 선배님들 다 그렇지만 이렇게 분장 받을 때 그냥 이렇게 서로 수다 떨고 그러는 게 그게 별거 아닐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저 자신한테는 이게 편해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익숙해지고 네, 긴장도 풀리고. 이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은 저를 이렇게 약간 편하게 만들어주니까 이 현장 자체에서도 조금이나마 서로 대화도 하면서 농담도 하고 그렇게 밥도 먹으면은 네. 조금 더 편해지고 되게 늘 신비하고 늘 정말 막 되게 내가 이런 분들과 함께 하다니를 느꼈었는데 그게 이제 같이 대화를 하고 연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영광스럽고 그런 처음엔 그러셨죠. 와, 계속 그랬어요. 근데 끝날 유인영이랑 나 때마다. 밥 먹어. 약간 막 이런 그게 느낌 없으셨어요? 끝날 때까지 계속 그게 유지됐어요. 어. 너무나 정말 완벽하시잖아요. 솔직히 두 분 다 너무나. 네. 근데 그런 분들과 이렇게 함께 있다는 거 자체가 끝날 때까지 되게 저는 복 받았죠. 네. 원근 씨가 맡으신 역할이 무용 특기생 역할이에요.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무용을 처음 해보시는 거였죠. 네. 훈련이 혹독했다고 하던데 어땠습니까? 근데 혹독했지만 그게 이제 좀 저 자신으로서는 분명히 아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주어진 역할과 그 임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했고 무용하면서도 감독님이 많이 오셔서 네. 뭐 술도 사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되게 정말 편하게 네. 오히려 좀 더 어, 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몸 만들어야 되는데 술 사주시고 밥 사주시고 그리고 애 하나 연습해라고. 키우는 기분이었어요. 예. 근데 제가 듣기로요 자세 교정이 돼서 그런지 키가 더 컸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네네. 얼마나 컸어요, 정말로? 1cm 딱 컸어요. 1cm면 굉장히 소중한데 그쵸. 언제까지 크실 예정이에요? 지금 많이 크신데 충분히. 이제 그만 커도 될 것 같아요. 네, 무용 특기생으로서의 이원근 씨의 매력도 영화 속에서 충분히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남학생들에게요, 무용 특기생인 남자친구는 어떤 느낌일까요? 되게 솔직하게, 예. 섬세한 친구 아닐까요? 이렇게 남자가 무용을 한다는 네.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주위에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기 때문에 아마 제 곁에 무용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되게 감정적으로 되게 섬세하고 감성이 많은 친구일 네.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무용을 하는 입장이었고, 감독님 어떠세요? 남고예요. 근데 무용 특기생인 친구가 있어요. 느낌이 어떨까요? 근데 그리고 선생님들이 좋아해. 또 예쁜 선생님들이. 그 그러니까 저는 친구를. 사실은 그런 친구들 되게 중고등학교 때 되게 동경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저는 저 소년과 다르게 되게 저한테 1cm는 되게 소중한 키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 아무렇지도 않게 1cm를 막. 예. 쟤한테는 그냥 뭐 지나가는 1cm지만 네. 저한테는 네. 아, 그래서- 그런 감정들을 영화에 갑자기 담아내셨구나. 예. 슬퍼. 여튼 네, 여튼 그러니까 무용하는 친구도 그렇고 연기를 하는 친구도 그렇고 제가 고등학교 때 되게 동경했던 게 있어서 네. 사실은 제가 영화라는 작업을 시작했던 가장 첫 이유도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게 자유롭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감정이나 마음을 직접 몸으로 표현하는.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런 네. 네. 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떤 감정들일지 살면서 다 누구나 겪는 그런 미묘한 감정들이어서 충분히 이 영화를 보시면 공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영화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더 커지는데요. 그래서 좀 깊은 이야기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준비한 영상 하나를 보고 갈게요. 여교사에 참여했던 제작진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